오늘은 지난 영상에 말씀하셨던 일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꿈 중에서 미자립교회 선교사님, 원로 목사님, 홀로 계신 사모님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 건지. 돕는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해왔던 방법은 선교비라고 이렇게 항목을 정하고 월 얼마 이렇게 돕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몇 번 그냥 주는 것보다는 생선 잡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 애가 평생 동안 그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요. 인 것처럼 저는 그냥 미자립교회 월 선교비 얼마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에서 돕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 축구 교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축구장 그러면 다 운동장을 떠올려요. 제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척교회가 새들어 있는 어떤 건물, 그 건물도 위에 옥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조잔디만 좀 깔아놔도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와 또 그 인조잔디를 까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경비가 얼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공하고 싶다는 거죠. 또 교회를 만약에 카페교회로 현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꾸미려고 한다면 거기도 또 금전적인 문제가 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비 월 얼마가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도 수많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과 이제는 세계 12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한국, 우리 국내 경제를 잘 접목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가스 운반선을 무려 100척이나 주문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어느 선교사님이 주선해서 이 계약을 성취시켰다 하면 아마 이 결과는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로 목사님, 특별히 홀사모님들을 취미도 되고 또 무슨 놀이도 되고 어떤 조금 좀 즐거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뭔가 소득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목적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의 수익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승작용을 통해서 나중에는 저절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 기독교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에겐 이 개념이 생소한데 한국 기독교 경제 공동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지방에 여행을 가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할 때 누가 그 카페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주인 되시는 분께서 갖고 계시는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커피, 여기에만 우리는 그냥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 카페 주인이 뭐 타종교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단?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런 어떤 고의성은 없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경제 행위를 조금 지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 공동체 내가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게 여행사인데, 여행사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어디로 갈까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조회할 때는 그들도 딱 하나만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 말이죠. 내가 지금 신청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될 때 그 여행사 사장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지금 개신교가 5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행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모두 갖고 있는 다 공통적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역사회에 어느 게 집사님이 카페를 운영하신다라고 할 때 또는 식당을 운영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가서 내가 얼마 안 되는 차 한 잔 팔아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돕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요새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건축인데 교회 건축을 할 때 모든 분들이 물론 교회 건축이니까 관계하는 분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나와진 수익금을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모아서 아까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드린 답처럼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을 돕는 일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 기독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경제 공동체의 비전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럽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그 하나가 되자라고 한 그 출발점은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한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니까 아주 큰 나라 같은,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힘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해서 이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축이 됐죠. 나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도 다른 게 아닌 경제로 한번 묶어보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나와진 결론이 이 힘을 하나로 합해서, 그래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구별 없이 서로가 그냥 하나의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서로가 나누고 돕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하는 힘으로 이 조직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조직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처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해하시고 또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을 좀 모아주십시오 하면 언젠가는 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우리는 정말 몰랐다 라고 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꿈꾸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유희를 거듭해 갈수록 여러분들과 저의 이렇게 합일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